1930년대 삼겹살에 대한 기록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중 방신영이 쓴 조선요리 제법에서 언급한 것이 최초입니다. 1939년 증보된 조선요리 제법에서는 소고기의 부위를 우설, 등심, 안심, 사태, 아롱사태, 콩팥, 업진, 양지머리, 양깃머리, 홀대기 그리고 근육 등 자세히 구분해서 설명하는데 돼지고기는 새겹살과 비계 두 부분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에도 두 부위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는 것으로 보아 고려도경이 나온 고려시대의 돼지고기 도축은 서투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1934년 동아일보 기사에서도 좋은 돼지고기를 사는 법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사에 써있듯 돼지고기는 삼겹살과 목살 순으로 맛있고 냄새 때문에 수컷보다 암컷 고기가 맛있다고 설명한 것이 오늘날의 선호도와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1930년대에 삼겹살의 언급이 시작된 걸까요? 저는 일본이 장려한 돼지의 품종 개량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래 돼지에 대해 조선총독부가 기록한 내용을 보시죠. 체격이 작고 비만성이 떨어지는데 삼겹살이 많이 나왔을까요? 이러한 저의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기록은 또 있습니다. 김혜택이 조선 토종 돼지에 적은 글인데요. 저로서는 지방의 흰색 부분이 많은 삼겹살이 익숙했던지라 돼지고기가 붉은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삼겹살은 토종 돼지에서 개량 돼지로 바뀌면서 급격하게 늘어난 부위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삼겹살에 대한 기록도 품장 계룡이 한창이던 때에 맞춰 나왔죠.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1970년대에 우리가 일본에 돈가스용 등심과 안심을 수출하고 남은 삼겹살 부위를 먹다 보니 소울푸드가 되었다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일본에 의해 양동 개량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삼겹살이라는 부위가 맛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점에서 불행한 역사가 있다고는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수출 후 남은 잔여육을 먹었기 때문에 슬픈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던 시절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잔여육으로 삼겹살을 먹었고 그것이 소울푸드가 되었다는 것은 억지 감성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우리는 1930년대에 이미 삼겹살이 맛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블링이 낀 한우를 좋아하듯 지방질이 많은 삼겹살을 좋아하는 것 뿐입니다. 그동안 억센 재래돼지를 먹다가 삼겹살을 먹으니 어찌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다가 삼겹살을 폭발적으로 소비하게 된 걸까요? 삼겹살의 수요 폭증은 국내 양돈 산업의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1970년대 양돈 산업이 대규모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배경을 두고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 국내의 고기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인지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서였는지와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삼겹살이 인기가 많아진 것은 하나의 이유가 아니라 복합적인 이유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과정을 통했을 겁니다. 6.25 전쟁 이후 외화를 벌어올 마땅한 산업이 없던 한국에게 돼지고기는 외화를 벌어올 수 있는 수출 기회가 많은 제품이었습니다. 번식력이 좋고 키우기가 수월해서였죠. 처음에 수출했던 곳은 중국계 사람들이 많은 홍콩이었습니다. 농림부의 주도로 수출이 이루어졌는데 이때의 성과로 외화 획득은 물론이고 국내 양돈업 활성화라는 성과를 얻게 됩니다. 1970년대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1970년에 279달러였던 GDP가 1979년 1773달러로 약 535.5% 폭등합니다. 인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55년부터 베이비붐 현상이 극에 달했는데 60년대에도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1960년 2,500만 명이었던 총 인구는 1980년에 3,812만으로 20년 만에 52%가 늘어나죠. 1950년대와 60년대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들이 본격적으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된 것이죠. 경제와 인구의 성장, 이 두 가지 이유로 고기의 수요는 폭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소는 여전히 농업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쉽게 도축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돼지는 달랐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축산진흥 정책을 발표하고 기업 축산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여기에 부흥의 삼성그룹이 경기도 용인에 대규모 양돈장을 건설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버랜드 부지죠. 이때 많은 기업들이 수요가 많은 소 대신 양돈장에 진출한 것을 두고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소나 한우의 수요는 농업 때문에 비교적 일정했지만 돼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불안정했기 때문이죠. 여름에 돼지를 먹으면 좋지 않다는 인식도 한몫했을 겁니다. 마침 일본에서도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육류 소비가 많아 일본 내 생산량으로는 소비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일본인들의 기호에 맞는 돼지고기를 우리나라가 생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와 달리 일본에서는 여름철에 돼지고기를 영양식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기업 차원에서 수출을 위해 대규모 양돈 산업이 조성되었지만 1970년대 말 국내 축산물 가격 안정 조치를 위한 수출 규제를 통해 질 좋은 돼지고기가 국내 시장에 풀리기 시작합니다. 또 정부 차원에서 돼지고기와 닭고기 소비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죠. 한국의 소비자들은 수출하기 위해 만들었던 질 좋은 돼지고기를 처음 맛보게 됩니다. 돼지고기는 그동안 냄새가 치명적 단점으로 지적되었는데 수출용 고기를 만들다 보니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었고 이렇게 수출용 질 좋은 고기들이 규제로 수출길이 막히자 국내에 풀리게 된 것이죠. 이때부터 소주와의 궁합 및 상대적으로 창업하기 쉬운 삼겹살 식당 등의 여러가지 이유가 겹쳐 삼겹살은 한우 못지않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정리하면 소보다 쓰임새는 없지만 번식력이 좋아서 외화벌이용 수출 제품으로 안성맞춤이었고 수출을 위해 끊임없이 제품을 개선했으며 마침 한국의 인구와 경제 성장으로 고기의 수요가 폭발하자 정부의 주도하에 삼겹살 소비를 촉진했다 정도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맛도 좋았고요. 2017년 세계 주요국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을 보면 우리나라는 돼지고기 소비량이 중국, 유럽연합 다음으로 3등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비하는 전체 육류 중 약 48% 정도 차지하죠. 특히 유럽과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소비하는 고기량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돼지고기를 좋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돼지고기란 곧 삼겹살이죠. 삼겹살이란 부위는 해외에서 베이컨을 만드는 데 쓰이는데 한국이 이 부위의 가격을 결정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삼겹살을 사랑하는 만큼 삼겹살을 소비하는 트렌드도 이전과 달리 다양해졌습니다. 레트로 열풍이 불면서 과거에 납작한 냉동 삼겹살이 다시 흥한다거나 멸치나 갈치액젓 그리고 와사비 등 기존의 삼겹살과 먹지 않던 소스를 곁들인다거나 저온 숙성 및 드라이 에이징한 삼겹살 등이 트렌드의 대표 주자죠. 하지만 트렌드가 변하고 삼겹살을 먹는 방식이 다양해져도 이것 하나만큼은 확실할 것입니다. 삼겹살과 소주는 언제나 우리의 희로애락을 함께할 소울푸드라는 것 말이죠.